이어서 오늘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부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철주야 뛰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이계혁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범구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들은 아마 계속 오고 계신 중인 것 같습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은 공론장의 제안자이시자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김동근 시장님의 격려사 순서입니다. 큰 박수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 김동근입니다. 오늘 이렇게 휴일날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소각시설에 대한 결정의 문제입니다. 쓰레기 소각 같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도 아무도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오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어딘가에는 결정해야만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런 문제를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결정할까 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쪽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릴까, 아니면 그냥 우리 행정 쪽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그 의견들을 모으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의정부시에 앞으로 많은 갈등 요소를 풀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의정부시는 또 한 단계 획기적인 저는 발전되어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또 한 단계, 올해 시승경 60년 이후에 또 60년 살만한 도시, 쾌적한 도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자주성 같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 이것을 조정해가는 그 힘을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뜻을 믿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 의정하는 분들에게 시장으로서 세 가지만 저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논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요구하시는 것을 다 투명하게 공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이나 양보나 희생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설을 받아들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어떻게 함께 같이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정책을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꼭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일일수록 주장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데이터가 존중이 되지 않는 그런 논의 속에서는 우리 사회에 한 걸음도 더 가기 어렵더라고요. 논의하시면서 주장하는 것이 근거를 제대로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꼭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론화 과정 속에서 논의되어지는 그 결과, 최대한 존중을 해서 의사를 필요합니다. 제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여러 현안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시간적으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제입니다.
잘 아시지만 2026년부터는 쓰레기를 소각하지 않고는 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 처리 비용이 지금보다 엄청난 3배에서 4배 이상의 처리 비용, 아니 경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는 민간 토막 철조사를 불가능해서 우리 의정부에 곳곳에 쓰레기가 쌓일 수도 힘들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의 주문을 모아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정을 할 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고민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정부시 내가 참여한 그 속에서 무언가 한 걸음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진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토요일마다 3번 이렇게 논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7월처럼 이렇게 놀러가기 좋을 때 토요일마다 3번을 참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 저는 우리 신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공론장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론장은 시민 참여단이 모여서 토론을 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결정이 아닌 시민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하여 함께 해결하는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가지신 집단지성의 힘으로 가장 최적의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정부의 현안 중 하나인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자리에서 집단지성을 모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3회에 걸쳐 시민토론회가 진행됩니다. 다소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즐거운 마음과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결실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저 오늘 진행되는 순서는 시민공론장에 대한 박태순 위원장님의 설명 이후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와 분임 토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전문가 토론회와 분임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 아마 의정부시의 큰 그리고 밝은 미래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여 여기 계신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제를 맡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분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분들도 정말 이 시민토론회를 위해서 많은 노고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그 모든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시민공론장 추진 배경과 목적에 대해 박태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공론장 강용위원장 박태순입니다.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남들이 보면 하나의 행사일지 모르지만 의정부 시민과 여기 참여한 여러분들께는 커다란 하나의 도약의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장님 이 공론장을 제안하신 시장님과 또 준비위원 또 운영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이 자리를 세워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논의 주제는 생활 폐기물과 소각시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자발적 신청자 중에서 선정된 60명이 수기 토론을 통해서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목표가 중요하죠.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면 이 합의안을 공론장 제안자인 시장님께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정부 공동체가 보다 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페이지가 지금 의정부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소각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 해법을 둘러싸고 의정부 내에서 의견 대립이 장기화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부 시장께서 문제 해결 대안과 대안 마련을 위한 시민공론장을 제안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과제는 내구연한이 다한 소각시설에 대한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한테 직면한 기후위기, 탄소 중립과 같은 이런 시대적인 과제를 또 우리가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적인 방향, 또 시민참여 방안에 관해서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소각시설이 들어올 때 필요한 주민 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결단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행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지금 생활 폐기물과 소각시설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자고 결단을 하시고 그 결단에 기반해서 시민공론장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5월 한 달 동안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전문가들 등등 해서 준비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8일에 시민공론장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난 한 달 동안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 설명회도 하고 또 시민 참여단 신청도 받고 시민 참여단께 이 주제와 관련된 자료집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2, 3일 전에는 사전 설문 하셨죠? 네, 사전 설문까지 하고 이제 오늘 여기에 모이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을 하시고 참여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시민공론장이 왜 중요할까요? 시민공론장은 말 그대로 시민이 논의를 통해서 중요한 현안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은 시민이 주인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스스로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애정과 책임을 갖게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정부 시민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경험을 또 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소각시설과 생활 폐기물에 대한 문제 해결과 전향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됨과 동시에 이 소각장 관련된 문제가 의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전국에 편재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문제 해결과 갈등 해결의 하나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런 그 공론장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존중하고 또 시민의 공적인 일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참여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에서 그냥 시민이 단지 참여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자료도 준비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보다 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자발적 시민참여자 모집에서 195명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그 195명에 대해서 성별, 또 연령, 또 권역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60분이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의 이렇게 자동 프로그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참여단, 여기부터는 좀 그림이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하면 시민참여단이 해야 될 과제가 3회 동안 한 7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해야 될 과제인데요. 오전에 생활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첫 번째 토론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후에는 소각장의 소각시설의 규모에 관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오후에 바로 우리가 직면한 소각시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안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안들 가운데서 우리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안, 최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의정부 생활 폐기물 관련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그 다음에 의정부가 직면한 소각시설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최적 대안 선택을 오늘 하시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또 다음 7월 8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오늘 논의 결과 신설을 하게 된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신설에 따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위치 결정에 관한 논의를 7월 8일 날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5일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수용성을 높여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수용성 제고와 환경관리 방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원순환 촉진 제도 및 시민참여 방안에 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전 설문하면서 이런 항목들 보셔서 이게 대체로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래서 요번에 시민참여단은 3번에 걸쳐서 결정을 하고요. 3번에 걸쳐서 합의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내용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최적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전이 필요하다면 이전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될 과제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폐기물 정책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내용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환경 피해로부터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고, 자원순환 제도 및 시민 참여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을 해야 됩니다. 5월에 준비회의가 있었고요. 이 준비회의에서는 홍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김성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사회, 그 다음에 임봉구 교수님을 비롯한 전문가 등등이 참여해서 5월 한 달 동안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를 가지고 5월 달에 4차례 모여서 사전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날 시민공론장 발족식을 하고요. 네. 발족식 이후에 이 시민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분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또 시민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논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여기 운영위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또 성함을 다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운영위원님들은 15명으로 구성이 됐고요. 운영위원님들 명단을 볼 수는 없지만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님들, 네, 큰 박수로 여태까지 수고 많이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참여율 100%였습니다. 근데 운영위원 분들 중에는 의정부에 사시지 않고 멀리 경기도나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계셨는데, 회의를 저희 집 매주 목요일 9시 반에 매주 하느라고 거의 뭐 7시 전에 차를 타고 오시고 그러셨습니다. 거의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들은 이 전체 과정을 공정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여러분들 테이블에 있는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을 시민토론회 과정에서 또 응답해 주시고 하는 말 그대로 내용과 관련된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자문위원들이십니다. 자문위원들이 오늘 여러분 참석하셨는데요. 자문위원 단장님, 자문위원님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필요 없고요. 근데 자문위원 단장을 맡은 최경호가 여기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인사 한번 주시죠. 네, 박수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요. 굉장히 이 이후에도 귀감될 만한 자료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검증단이라고 하는 걸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진행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은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달려가서 이건 좀 이상합니다, 좀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내부에 뭐라고 할까요? 검찰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검증단장님이신데요. 조수기 원장님, 인사와 함께 검증단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검증단원이 3명인데 한 분이 출장을 간다고 2사람만 나왔습니다. 윤윤식 의원님 소개합니다. 그래서 검증단이 그냥 성격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이나 공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꼭 말씀을 해주셔서, 검증단장은 운영위원회나 모든 자료를 검토할 수 있고 또 회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의정부 시청 특히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연속해서 거의 2달 동안 쉬지 못하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상호응 역할을 핵심적으로 했던 실무진들 잠깐 일어나서 인사소개를 좀 하시죠.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팀장님, 여기 계시고, 여기 특히 팀장님하고 여기 주무관님 또 같이 일하시는 분들, 큰 박수로 이분들 수고 너무너무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저는 일찍이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여태까지 수고하시고 이 자리를 만든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오늘부터 수고하실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수고하실 분들은 첫 번째, 여기 계신 60명 시민 참여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큰 박수! 지금 테이블마다 보통 한 7분씩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는 4개 권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지금 섞여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앉으면 의견이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의견이 풍부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4개 권역 분들이 골고루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논의를 제대로 잘 모아서 이렇게 합의안을 도출하고 하는 데는 여러 기술적인 또 테이블에서 대화를 도와줘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를 주시면 저 컴퓨터에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따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분석을 하는 분이 지금 저쪽 저기 방송실 앞에 3분이 계시고요. 큰 박수 한번. 그 다음에는 테이블별로 군인 토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군인 토의를 진행하는 분들이 8개 테이블에 한 분씩 계시고, 또 보조 진행을 하는 분이 3분 계시고, 또 이렇게 군인과 군인을 연결하는 플로어 안내라고 하는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논의하는 것을 이렇게 잘 모아서 분석팀에 갖다 드리면 분석, 내용 분석하게 되고, 특히 군인토의를 진행하는 분들은 각 테이블에서 여러분들이 논의한 내용을 논의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들은요, 전국에서 모이셨어요. 그래서 대전, 충천, 인천 등에서 같이 함께 하시고, 대부분 다 이 분야의 경력이 10년 또는 최소한 5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시민공론장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주세요. 분석, 그 다음에 군인토의, 플로어 안내. 자, 이분들과 여러분 3주 동안 내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분들 말씀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따라주세요.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특히 프로 그 모든 분들이 다 타 지역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오셨는데, 플로어는 우리 그 의정부에서 유일하게 김윤영 대표님께서 저기 지금 서 계신 대표님께서 플로어 안내로 자, 이렇게 됐고요. 시민참여단 여러분 설문 조사 대부분 하셨죠? 최종적으로는 62분이 하셨어요. 원래 60명인데 중간에 이렇게 설문조사는 하시고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62분이 됐는데, 이 결과를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조금 이따가 더 궁금하게. 근데 사전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재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말 그대로 수기를 하고 하면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토론의 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마술같이. 그런 우리가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냥 고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토론회 장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와 여러분들이 테이블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결정해 갈 거잖아요. 토론을 하고 또 정보를 나누고 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논의를 통한 생각의 확장과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빨리 이게 거치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면이 없어서 조금 답답하시긴 하시지만 느낌이 좀 오시나요? 네.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혹시 진행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진행과 관련해서? 점심 주나요? 뭐 이런 거? 네. 간단하죠. 진행과 관련해서. 네, 그렇죠. 네, 진행 과정과. 내용에 관한 건 아니고 진행과 관련해서. 인사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제가 직접 영향 그게 있는 4.1동 주민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진행만 시민참여단 60여 분 여러분들 어떻게 선정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6월 23일까지 신청서를 내라는 통보를 지역 주민이 6월 23일 날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했어요. 아까 시장님이 가셨네요. 꼼수 부리지 않겠다 했어요. 어느 직접 영향권 하에 있는 지역 주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어정부 소각장이 가장 순조롭게 될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100여 명도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애시당초 재활용 분리장이 들어왔다가 이거 외엔 절대 안 들어온다. 다시 음식물 쓰레기가 또 들어오면서 이거 외엔 절대 안 들어온다. 지금은 이제 소각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결정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일동 외에 다른 곳 대상 부지가 있다고 혹시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꾸 잠깐만요. 저기 요 말씀은 우리가 제가 좋습니다. 잠깐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네,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진행 과정에 시민 참여단 우리가 3일을 여기에서 토론을 하는데 한번 자료를 보십시오. 참여단과 토론할 수 있는 질의응답이 10분뿐입니다. 3일 동안에 45분을 우리한테 말을 끌어주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라고 하지 마시고 나가라고 그러신데요. 운영위원장님이 곤란하면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질의응답 시간이 10분이나 15분 됩니다. 그 다음에 분인별 토론을 하잖아요. 분인별 토론이 20분 정도나 길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됩니다. 분인 토의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죠. 그거 역시 바람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 끊고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 기회를 앞으로 거의 안 줄 확률이 많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각장에는 어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과정의 투명성 다 좋습니다. 너무 작은 소수의 주민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 달라. 개인이 뭘 요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최대한의 무시하는 인상을 받지 않고 주민을 다독거려줘야 되고 진행부터 그렇다는 겁니다. 진행 과정에서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우리가 45분밖에 3일 동안 발언할 기회가 없어요. 그것도 질의하고 응답받는 시간뿐입니다. 아니 그 부분 그런 것을 제가 아까 운영위원들도 이걸 다 결정했다고 했는데 운영위원님들 명단도 공개하지 않잖아요. 아니 명단이 있다니까. 아니 팜플렛에 없잖아요. 그럼 뭐 시민들한테 투명성 공개하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중립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당사자 지역 주민이 23일이 신청 기한인데 그날 신청서 내놓고 여기 모인 사람들 신청해라. 몇 사람이 하겠습니까? 저는요 반대를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협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말아라. 이상입니다. 의견은 뭐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는 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진행표가 있습니다. 진행표가 있는데요. 진행표의 발표와 토론 시간 외에는 다 대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응답 시간뿐만 아니라 분인 토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전체 토의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자문위원들이 계시지만 자문위원들이 발언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자문위원들한테 여쭤보고 그 대답을 자문위원들이 여러분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것은 뭐 다 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이게 무슨 자문위원이나 운영위원을 위한 자리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전체 토론도 해야 되잖아요.
질의응답 시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과 관련된 겁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기 자일동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 학교 선생 생활도 하고 있는 홍선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런 것들은 저희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강사, 뭐 강연 이런 거. 네. 예, 여기 보니까 뭐 오늘 처음 하는 토론에 분임 토임 30분이에요. 네. 여기 한 10명 가까이 이제 그 분임에 속하는데 한마디씩 하다 보면요. 예, 그냥 가고 이렇게 짧은 분임 토임은요. 저 많이 해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짧은 토임 처음 해봅니다.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돼요. 네. 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홍 선생님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사안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 참여한 많은 분들은 그 정도의 정보를 평상시에 갖고 계시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마다 지금 현안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관심의 정도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제와 토론이 어떤 분들한테는 뭐 뻔하게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뭐 저런 시간을 저렇게 많이 할애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는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토론 시간이 거의 110분이면은 60분 정도가 대부분 토론 시간, 토론의 종류와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진행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볼 건데요. 만약에 정말로 토론 시간이 적고 오히려 발제나 이렇게 전문가 토론이 훨씬 더 줄고 자체적인 토론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진행 과정에서 판단이 들면 시간 조정은 저희들이 또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필요하면 반영을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진행 중간중간에 우리 운영위원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